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우입니다. 자, 232페이지. 진짜 미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단원 연습 문제, 실력편 문제를 총 5문제가 남았네요. 이 문제를 아직 풀어보겠습니다. 일부 문항은요, 현행 교육과정이 지금 우리가 미적분 배우고 있는데 아마 선택 기하를 안 배운 학생도 있고 배운 학생도 있을 텐데 그 선택 기하에서 벡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벡터를 이용해서 푸는 문항이 있는데 그래서 12-12번 같은 문제들 이런 거는 좀 이제 가볍게 봐도 됩니다. 이미 배운 학생들은 집중해서 보시고 처음 본 학생들은 이거 나중에 선택 기하 끝나고 다시 봐야지 이런 생각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2-8번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상에 어떤 점 PQ가 있대요.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1인 원위의 점 P가 1,0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매초 2분의 파이만큼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요 빠르기가 매초 2분의 파이인데 그럼 보통 이제 이런 문제 우리가 중심각을 통해서 많이 표현하잖아요. 중심각. 이 중심각 세타라고 표현하면은 L은 R 곱하기 세타라는 식에 의해서 L하고 세타가 똑같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dl, dt가 d세타, dt하고 똑같고 그러면 요 호의 길이가 매초 2분의 파이 일정하니까 세타에 대한 변화율도 역시 2분의 파이로 일정합니다. 이 각이 매초 2분의 파이씩 커지는 거예요. 매초. 알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t초가 증가했다고 치면은 이 세타는 뭐가 됩니까? 2분의 파이 t가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렵습니까? 다시 d세타 dt가 2분의 파이란 말은 1초당 2분의 파이만큼 각이 계속 커진다는 뜻이야. 1초당 2분의 파이씩. t초가 지나면 당연히 2분의 파이 t만 커지는 거죠. 각이. 이 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 Q는 점 A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0을 향해서 이렇게 또 Q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매초 1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또 t초가 지나면 q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1-t,0이 되겠네요. t초가 지나고 나면. 1초가 지나면 원점, 2초가 지나면 b에 도착하겠네요. 자, 질문이 뭐냐? 출발해서 t초가 되는 순간 PA, QA, 호로 이루어진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1초 뒤에 S의 시각의 T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질문이 ds, dt를 물어보고 그때 T가 1인 순간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하고 T에 관한 식을 얻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하는데 그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하는 것은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부채꼴 넓이, 자, S를 볼게요. S는 2분의 1에 R제곱, 그 다음에 세타. 각이 얼마나 갈까? 2분의 파이 t라니까. 요 각이 2분의 파이 t란 말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를 빼주는 겁니다. 빼기 2분의 1에 밑변은 5q 길인데 현재 지금 QA 길이가 얼마냐면은 t니까 5q 길이는 1-t입니다. 요 길이가. 1 빼기 t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옆선 1 빼기 t 곱하기 높이가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긋는 건데 이 점의 y좌표가 뭡니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r 사인 세타 하지만 반지름 길이 1이기 때문에 사인의 괄호 열고 세타가 뭐였죠? 아까 2분의 파이 t 이렇게 되는 거지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끝났습니다. 그럼 질문이 뭡니까? ds, dt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식을 t로 미분하게 되면 이 값은 4분의 파이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요 뒤에 거는 앞에 거 비면 뒤에 거, 뒤에 거 비면 앞에 거니까 앞에 거 비면 마이너스 1만 남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의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군요. 사인의 2분의 파이 t.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1 빼기 t의 사인 2분의 파이 t 미분하게 되면 2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뭐 대입하는 겁니까? t에 1 대입하면 답이에요. t에 1 대입하니까 4분의 파이고요.
t 1 대입하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여기는 더하기 2분의 1이 남고요. t에 1 대입하면 값이 0이네. 여기도 코사인 파이 0이네. 그래서 뒤에는 더하기 0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판 문제지만 푸는 과정이 똑같죠. 식을 세우시고 양변을 t로 미분해서 문제를 풉니다. 변화율 문제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주어진 문제를 만족하는 식을 먼저 세운 다음에 양변을 t로 미분해서 뭐 d세타 dt, dx dt, dy dt, ds dt를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12-9번. 곡선 y는 sin 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평범한 함수죠. sin 함수. 네. sin 함수. 0부터 파이까지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네. y는 sin x, x축, y축 이렇게. 요거 위의 점 P와 X축 위의 점 Q에 대하여 선분 PQ가 X축과 수직을 유지하면서 움직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 점 P는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 사인 함수 위에 어떤 점 P가 있고요. X축 위에 점 Q가 있는데 PQ가 X축의 수직이라니까 한말 이런 점이 P라고 하면은 수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Q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Q는 뭡니까? P라고 하는 것에 X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입니다. 그러면 P를 만약에 x, sin x라고 쓸 수 있지 않아요? 점이. 그러면 Q는 뭐가 되는 겁니까? x, 0이 되는 거죠.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자, 그랬을 때 점 Q의 속력이 K일 때 점 P의 속력의 최대값과 최소값과 같죠. 그러면 점 Q의 속력이 K란 말은 얘 속력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0보다 크기 때문에 그치? dx, dt를 구하는 거야. 이게 속도입니다. 그럼 0은 미분하면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곱한 다음에 0을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게 속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구했어요? 얘가 지금 위치니까 x를 t로 미분하고 0을 t로 미분해서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이게 뭐와 똑같습니까? 그냥 이런 뭐 0 때문에 계산할 필요도 없이요. 그냥 dx, dt가 되는 거지요. 물론 속력이니까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니까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양수가. 요 값이 어쨌든 문제에서 K라고 나와 있을 때 그럼 이것의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속도부터 구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할게요. 속도부터 구하는 거 속도부터. 속도는 요걸 T로 미분하게 되면은 dx, dt, 사인을 T로 미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X가 되고 곱하기 또 dx, dt가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벡터를 계속 쓰네, 벡터. 자, 속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값은 뭐 dt, dx 전체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x에 곱하기 또 dx, dt 전체 제곱이 돼서 요거 루트 바깥으로 삐져나오면은 dx, dt가 되고요. 네, 절대값 들어가야 됩니다. 루트에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k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 값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루트 2k가 되는 거죠. 언제? 코사인이 1일 때. 그럼 최소값은 뭡니까? 이 코사인 제곱이 제일 작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0이 되기 때문에 1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K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P의 속력이 K일 때 Q 속력의 최대값과 이때 Q의 X좌표를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아까랑 반대야. 아까는 요게 K였을 때 얘가 최대값, 최소값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요 값이 K일 때 이게 뭐예요? Q의 속력이잖아요.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 물어본 겁니다. 반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dx, dt가 바로 Q의 속력인데 이 식은 K를 나누기 루트에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최대값이니까 분모가 제일 작으면 되겠네. 분모가 제일 작을 때 언제입니까? 코사인 값이 0이 될 때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가 이때 x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그러면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때 최대값은 K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 둘의 관계, 얘의 빠르기와 얘의 빠르기의 관계. 얘가 K일 때는 얘가 어떻게 되지? 얘가 K일 땐 얘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조금 더 복잡하네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T는 0일 때 좌표 평면이 원점 위에 있는 점 P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X축 위를 움직이는 거야. 그럼 그림으로 표현하면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원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점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점이 문제에서 P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속력 K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T초가 지나고 나면은 얘가 뭐가 되겠니? KT, 0이 되겠죠. 몇 초 K라고 하는 속력을 움직였으니까 1초가 지나면 K, 2초가 지나면 2K, 3초가 지나면 3K, T초가 지나면 뭐 KT 이런 식으로 뭐 TK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좌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런 직선이야. 그 직선이 와 이런 어마어마한 이상한 함수가 있습니다. 뭐 그 함수가 뭔지 몰라요. 그냥 대강 뭐 이런 함수라고 칠게. 그래서 그런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 근데 이게 잘 보면 이 앞에 풀었던 9번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9번 문제는요. 사인 함수상에 이런 점이 있고 여기다 수선을 그었는데 이번에 거꾸로 이 점에서 위로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물음에 답하십시오. 점 Q의 시각 T에서의 속력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속력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위치를 구하고요. 위치 X, Y를 구하고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속도를 구합니다. 속도는 dx, dt, dy, dt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속력을 계산하는 이런 구조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위치를 어떻게 구하느냐 봤더니 시각 t가 지나고 나면은 p의 좌표는 kt니까 무조건 q의 x좌표도 뭐가 되는 겁니까? kt가 되는 겁니다. 컴마. 그러면 q의 y좌표는 뭡니까? 그렇죠. 이 복잡한 식에다가 x자리에 kt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루트 3 마이너스 1에 사인의 kt 더하기 루트 3 플러스 1에 코사인 kt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이 얘의 속력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속도를 구합니다. 이걸 t로 미분하게 되면은 자 속도는 뭐가 되나요? 속도는 이걸 t로 미분하게 되면 k가 되고요. 이걸 t로 미분하면 사인은 코사인이 되는 거니까 앞에 k가 튀어나오고 루트 3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고 코사인 kt가 되고 이것도 t로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에 k가 튀어나오고 루트 3 플러스 1이 튀어나오고 사인의 kt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루트에 이거 제곱 요거 제곱을 더합니다. 와, 근데 이제 복잡하기 시작하네, 그지?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제곱하게 되면 k 제곱이고요. 이거 제곱하게 되면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하는 건데, 쌤이 약간의 이렇게 묶어서, 왜냐면 K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K 제곱을 묶어서 앞에 건 1이 남고요. 잘 봐요.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이거 제곱하게 되면 4가 되는 거니까 4 빼기 2루트 3의 코사인 제곱 KT가 됩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뒤에 걸 제곱하게 되면은 똑같아요. K제곱 앞으로 튀어나왔고요.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4 더하기 2루트 3의 사인의 제곱 KT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길어서 아래다 쓸게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요걸 쓰셔야 됩니다. 근데 루트 3 플러스 1하고 루트 3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고 이 값은 4의 코사인 KT, 사인의 KT를 빼는 형태로 앞에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알겠습니까? 이제 잘 보니까 이게 어떠냐면은 1이고요. 이 1이고요. 여기가 지금 4 코사인 제곱, 4 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기 때문에 이거는 4가 남죠. 그래서 계산하기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루트에 k제곱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4니까 5가 남고요. 맞나요? 잘 봐,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3의 코사인 제곱 KT 플러스 2루트 3의 사인 제곱 KT인데 마이너스 2루트 3으로 묶어내면 이 값이 코사인 제곱 KT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KT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뭡니까? 코사인 2세타 아닙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2세타이기 때문에 값은 마이너스의 2루트 3의 코사인 2KT가 됩니다. 아, 마이너스 2루트 3의 코사인의 2K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똑같아요. 코사인 KT, 사인 KT. 이 사인 코사인이 사인의 2세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값은 마이너스 2의 사인의 2K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속력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써놓고 끝내도 됩니다. 뭐 사실은요, 이렇게만 써놔도 됩니다. 이렇게 써놔도 좀 길고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속력 구한 거니까. 2번 문제가 뭐냐면 그때 속력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이제 요때 언제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지 구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쓰고요. 요걸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보니까 사인 2KT, 코사인 2KT니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K제곱을 루트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은 K의 루트의 5 마이너스 2의 제곱 2루트 3의 제곱이면 16이기 때문에 4의 사인의 2KT 플러스 알파 이런 꼴로 이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인 알파가 얼마입니까? 4분의 2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코사인 알파는 4분의 2니까 2분의 1. 그래서 알파가 3분의 8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뭐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번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인 당연히 이 사인하고 코사인, 이 사인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1이고 최소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구하게 되면 전체 최대값은 K 곱하기 5에서 4를 더한 값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루트 9니까 3이 돼서 얘가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 얘가 제일 크면 되기 때문에 5 빼기 4는 1이기 때문에 K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9번하고 10번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 굉장히 좀 난해할 수 있는 문제.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기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연산 자체는 앞에 것과 똑같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25m인 반구 모양의 원실 지붕에 길이가 39m인 사다리가 걸쳐 있습니다. 지면에 놓인 사다리 끝이 2m/s로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 방향으로 2m/s로 미끄러져서 사다리 끝에서 온실까지 거리가 31m가 됐습니다. 이 사다리 끝에서 이 온실까지 이 거리가 31m가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겠니? 그랬을 때 온실 지붕에 놓인 사다리 끝에 다른 한쪽 끝의 속도를 계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점이 지금 온실 위에 놓여 있잖아 지금. 그 사다리 다른 한쪽 끝이 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 속도가 어떻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도는 Vx, Vy인데 이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쭉 당기면은 얘가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면서 우리가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네. 이게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이렇게. 네. 그러면 식을 세워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점이 움직이는 속도, 이 점이 움직이는 속도, 그 다음에 이 원과의 관계, 39m, 31m, 이게 어떤 식이 될지 있을 건데, 푸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제 원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식을 세우는 게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보통 원이면 원의 중심, 이걸 통해서 좌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를 갖다 이제 원으로 보는 거, 원의 방정식.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25m인. 여기다가 X축이라고 잡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X축. 그럼 여기를 Y축이라고 잡고 문제를 풀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생긴 사다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가 지금 39m고요. 반지름이 25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요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점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놓으면은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식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점, 또 이 점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요즘 31이고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이제 25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점이 사실 계속 움직이는 거죠, 길이가. 그래서 이제 좌표로 놨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 쌤이 뭐 x, y 놨으니까 갖다가 z, 0이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무조건 이 점하고 이 점 사이 거리가 39이기 때문에 x-z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9의 제곱. 뭐 좌표를 안 놓고 풀 수도 있는데 어차피 좌표를 놓고 풀나 안 놓고 풀나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39고의 길이가. 그 다음에 x제곱은 언제나 y제곱하고 더하면 25의 제곱이 됩니다. 왜? 원상의 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이게 2m/s니까 dz, dt가 2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dg, dt가 2가 됩니다. 내가 궁금한 게 뭐예요? 여기 31m가 되는 순간의 속도를 물어본 거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z가 얼마가 되는 순간 궁금한 거야. 이 g값이 31에 25 더하니까 56이 되는 순간에 vx, vy가 궁금한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g가 56이 되는 순간을 구하는 건데 이거 이제 문자를 x, y 5개 있잖아요. 지금 이걸 대입하게 되면 한 문자는 없을 수 있겠네요. y제곱 자리에 25제곱 마이너스 x 대입하게 되면 이게 x-g의 제곱 더하기 25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39의 제곱이 되고요. 됐니? 요거 정리하면 x제곱 빼기 2xz 더하기 g제곱인데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요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2gx 더하기 g제곱은 39의 제곱 빼기 25제곱이니까 이거는 뭐 인수분해하게 되면 39 더하기 25, 39 빼기 25니까 39 더하기 25면은 얼마예요? 64인가요? 곱하기 39 빼기 25를 하게 되면은 14가 됩니까? 네,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뭐를 궁금해하는 거냐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xy의 시각 t에 대한 변화니까 이건 dx dt, dy dt가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궁금해하는 거야. 항상 문제 주어진 조건 보고 뭘 구해야 되는지를 본 다음에 이 사이의 관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가 지금 dg dt는 주어져 있고요. 이걸 통해서 dx dt나 dy dt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식이 지금 x하고 g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이 식을 양변을 t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g 값도 t에 대해서 변하고 x도 t에 대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걸 t로 미분하는 과정을 함수의 곱에 미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들었습니다. dg dt 곱하기 x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씁니다. 마이너스 2에 z에 dx dt 요거 미분하면 더하기 2g의 dg dt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뭐 구하고 싶다고? dx dt 궁금하다고요. 그러면은 요 dg dt가 얼마라고 문제가? 항상 2로 일정하다고. 알겠습니까? 이 값이 항상 2로 일정하다고. 뭐만 구하면 됩니까? 요 x값하고 g값하고 g값이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궁금해하는 거냐면 z가 56이 되는 순간에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g 자리에는 56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도 문제에서 56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 얼마 대입할지만 구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좀 너무 난잡하기 때문에 식을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요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넘긴 다음에 2g로 나누게 되면은 dx dt는 2g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잠깐만요. 마이너스 2 dg dt 곱하기 x 더하기 2g의 dg dt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궁금해하는 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다는 2를 쓰는 거죠. 2. 자, x가 얼마인지는 지금 계산해야 됩니다. 알겠죠? 더하기 2 곱하기 g 자리에는 56을 집어넣고요. 곱하기 dg dt는 아까 2였습니다. 역시 이렇게. 그 다음에 2 곱하기 56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모가 얼마일까?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요 길이가 36이 되고 여기 39가 되는 순간 이거는 접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접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식을 쓸까를 봤더니 내가 이 식이나 이 식을 활용하시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식을 미분하기 전에 식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미분하기 전에. z에다 얼마 대입합니까? z에다가 문제에서 56을 여기 집어넣는 거야.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여기 대입하는 게 더 쉽겠네요. 그죠? 여기 대입하게 되면. 56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56 대입한 거 써볼게요. 자, z를 묶어내면은 56에 괄호 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56은 64 곱하기 14가 됩니다. 그러면은 7, 8에 56입니까? 약분하면 이 값이 7이 되고요. 약분하면 8이 되고요. 또 약분하면 7이 14가 되니까 이 값은 16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면은 2x는 40이니까 x가 2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알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x 플러스 56은 16이기 때문에 x가 20이 되면 마이너스 40이 되니까 문제 조건 만족하는 겁니다. 그때 y가 얼마가 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여기다 20 대입하게 되면 25제곱이니까 3대 4대 5가 되는 거죠. 지금 없이. 그럼 여기서는 15제곱 더하기 20제곱은 25제곱. 3대 4대 5가 돼서 y값은 1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20을 대입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게 2는 그냥 일단 없애고 뭐 또 2 하나 더 없앨까요? 2 하나, 2 하나, 2 하나 없으면 28이 됩니다. 뭐 더 없앨 수도 있는데 그냥 28만 일단 써놓을게요. 28에 56에서 20 빼니까 36이 되고요. 분자분모를 4로 나누면 7분의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x성분은 7분의 9인 거예요. 이렇게. 속도 y성분은 뭘까? y성분은 뭐 요걸 이용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dx, dt를 구한 거야. 그럼 dy, dt는 어떻게 구할까? 하면은 요 식을 양변을 t로 미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 끝났으니까 이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식 양변을 t로 미분하게 되면 값은 2x, dx, dt 더하기 2y, dy, dt 는 0이라고 쓸 수가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2는 없애고 따라서 dy, dt는 넘기고 나누시면 이 값은 y분의 마이너스 x, dx, dt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때 이제 방금 x가 20이었고요. y가 15였습니다. 그리고 dx, dt가 방금 7분의 9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분하면 3이 되고 약분하면 5가 되고 약분하면 4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7분의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속도는 7분의 9, 마이너스 7분의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12번. 요거는 이제 벡터가 등장을 해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야. 미적분 문제가 미적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적분 기하가 통합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미적분과 확통이 통합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제 요 실력편의 12번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거고요. 기하가 공부가 안 된 학생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공부하시고. 그럼 기하가 공부된 학생들은 공부하시는데 뭐 과거 수능에서 나왔던 형태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냥 단편적인 쉬운 문제입니다. 3점짜리 문제. 근데 기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fx에서 좌표 평면이 움직이는 점 PC가 T에서 위치가 나와 있어요. 질문이 속도와 그 다음에 OP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건데, 자, 벡터 OP는 뭐냐면은요, 그냥 이 자체입니다. 이 자체. x, y야, 그냥 x, y. 근데 이게 뭐냐면은 ft 곱하기 코사인 t, ft 곱하기 사인 t이고요. 그 다음에 벡터 v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요식을 dx, dt를 구하고 dy, dt를 구해서 xy를 t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f 프라임 t 코사인 빼기 ft 사인. 그게 되는 거죠.
또 요걸 t로 미루면 앞에 거 미면 뒤에 거 f 프라임 t 사인 더하기 ft 코사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뭐냐? 이 둘이 이루는 각을 계산했을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하 문제 이런 게 나와요. 벡터 A랑 벡터 B를 내적을 하게 되면은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두 벡터를 내적을 하시고 그다음 두 벡터를 크기를 구하시면은 코사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코사인 세타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두 벡터 내적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계산합니다. 좀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ft는 그냥 쌤이 f라고 쓸게요. f 프라임 t는 f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곱하는 방법은 ft f 프라임 t 코사인 제곱 ft의 제곱에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f 프라임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ft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f 프라임의 사인 제곱이고 f 제곱의 사인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f 프라임의 사인의 제곱 t가 되고 더하기 f 제곱의 코사인 t, 사인 t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내적하는 거야. 여기 사라집니다. f 프라임의 코사인 제곱, f 프라임의 사인 제곱이니까 분자가 뭡니까? 그냥 f의 f 프라임만 딱 남게 되는 거야, 분자가. 분모는요, 이것의 크기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크기를 구하는 과정은 요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마치 우리가 속도의 크기는 속력 구하는 것처럼 이것의 크기는 루트의 제곱해서 구하는데 역시 기하 내용이에요. 루트의 제곱하게 되면 f제곱 코사인 제곱 f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되면 이게 되는 거죠. 뭐 f제곱 코사인 제곱 f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값은 루트의 f제곱이 돼서 그냥 f가 되는 겁니다. 뭐 절대값 들어가야 됩니다만 어차피 값이 다 양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알겠죠? 이게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는가요?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 그래서 기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뭐가 남습니까? 분모는 그냥 f가 남아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것의 크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도 되게 복잡하죠.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는데 자, 지금부터 암산할까? 잘 봐. 이거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건데 이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이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가 부분 반대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럼 앞에 거 제곱 하게 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뭐가 남습니까? f 프라임 제곱이 남고요. 그다음 뒤에 거 제곱 하면 더하기 f의 제곱이 남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식이 루트에 f의 제곱 더하기 f 프라임의 제곱이 남아서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루트에 f의 제곱 더하기 f 프라임 제곱이고 여기는 여기는 f는 없어지니까 f 프라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각을 이제 범위를 쪼개갖고 양음을 나눠서 아까 뭐 요게 사실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여기 절대값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예각 취급을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이게 뭐 너무 현학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이 값을 세타라고 놓게 되면은 코사인 값이 이것분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f제곱 더하기 f 프라임 제곱분의 f 프라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 더 루트 치면 얘가 되는 겁니다. 예각이라고 취급하게 되면은 절대값 그냥 없앴어요. 그럼 이때 질문 뭡니까? 탄젠트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요것분의 요거니까 정답은 f 프라임 t분의 ft라고 쓰는 게 바로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 2018 수능인가 나왔던 3점짜리 문제인데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계산이 전혀 안 복잡해요. 지금 이게 다 문자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고 그래서 뭐 결론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평면운동 파트가 사실은 벡터랑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벡터를 우리가 굳이 미적분 공부하면서 끌어서 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관계가 있다더라. 나중에 벡터 배운다면 다시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도 충분하고요. 벡터를 미리 배운 학생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적 같은 걸 활용해서 식을 세웠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망의 미분단원이 끝났어요. 12단원까지 끝났는데 거의 뭐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볼륨이 여러분 다른 과목 수투나 수원보다 더 양이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적분 자체가 볼륨도 크고 어렵고 뭐 깊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 13단원부터는 적분을 공부를 할 건데 고등과정의 적분이 미분 과정의 역과정이라서 미분을 성공적으로 잘 끝냈던 학생들은 수월하게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적분 파트 내용은 수투에서 배웠던 적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일부 있어요. 치환 적분, 부분 적분 이런 것들. 이런 거 중심으로 쌤이 좀 이렇게 깊고 넓게 쭉 진행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